자, 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소장님, 왜 이 장세가 M파동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M파동의 본질을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소장님 이거 어디까지 갑니까?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때는 이 주가가 내려갈 때는 왜 빠지고 있는지,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 원인 분석이 일단 먼저입니다. 근데 사실 그 원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참 지나간 다음에 얘가 왜 빠졌습니다라고 분석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얘가 왜 올라갔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시시콜콜 따지는 것은 사실 여러분께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다면 너무나 뻔히 보이고 또 사실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아마 지금도 이 장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장이 상승하는 원인도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역시 무엇보다도 금융정책, 제롬 파웰의 금융정책이 다소 좀 바뀔 가능성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거는 엔드레스 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긍정주 잘 되고 있다라든지 또 문우신 장관의 긍정적인 발언. 하지만 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하이저의 어떤 부정적인 발언 막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부결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문제가 미국까지 타격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의 탈반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 갖고 주가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쳐다보면은 역시 돈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환율.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공족적으로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시중에서 유동성을 갖다가 축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 현상을 보이겠죠. 그러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든지 또 우리 원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든지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러를 털고 다른 나라의 통화로 바꿔 타겠죠. 그래서 환율에서 찾는 등 아마 여러 가지 시시콜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때 주가란 세숫대에 담겨져 있는 물의 온도와 같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중 하나가 경기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금리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소위 깍두기처럼 포함시킨다면 결국은 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가를 움직이는 3대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주기 전에 여러분께 지금장 조심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요번처럼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요번 장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수강생하고 지난 10월 달에 폭락할 때는 그때는 거의 현금이 캐시를 100%를 챙겨드렸어요. 주식하지 마라. 10월 달에 큰일 난다.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 왜 그게 보였는지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점심 방송을 통해서 10월 달에 장이 왜 꺾어져야 되는지 그 꺾어진 이유를 3가지를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아마 지금도 노란색 메시지 올라가 있고 여기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노란색 메시지에서 어떤 분이 본인이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10월 달에 본인이 왜 깨먹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바로 방송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본인의 실력 자체를 웬만한 전문가보다 낫다고 자평하신 분께서 그런 글을 올려주시니까 너무도 감사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보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장이 폭락하기 전에 이렇게 폭락한다. 이 장을 함부로 매수의 찬스라고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10월 달에 폭락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 10월 말에 공개 강의했었던 날입니다. 묘하게도. 여기서는 사시면
최소한 우리가 단계라도 수익 올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걸 보통 월말 공략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정말 주식을 좀 많이 잡아드릴 거예요.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10월, 12월 장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 역시 공개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도 월 말에는 꼭 주식을 사가지고 넘어가십시오. 그 근간이 뭐 있느냐? 바로 엠파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뜹니다 그랬을 때 저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그게 아니고 떠야 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은 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덕분에 12년 연속 또 여기서 주시는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역시 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엠파동은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 이 앞에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지난 10월 말에 주가가 매우 급락을 줬을 때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요 반등 파동 얘기할 때 사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맞는 얘기냐면 여러분들 S 파동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되는데 그러면 사실 임팩트가 없거든요. 또 S 파동 그러면 또 어려워하십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렇게 손해가 나도요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상당히 비유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S파동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도 12월 달에 또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10월 달 위에 11월 달 올라가다가 12월 달 다시 빠질 때 여러분께는 이번에는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세 척의 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빅토리아와 한 대지만 이번에는 빅토리아 한 대가 아니라 함대가 옵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생님 지금 엠파동이 왜 옵니까? 그럴 때 아까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TV에 나와서 뭐 한국경제TV든 아니면 다른 TV든 아마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제롬 파웰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만약에 지금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좋다고 하면서 계속 시중에서 유동성을 축소해버린다면 꼭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대타제표상에서의 조정, 자산 축소를 가져오는 채권을 팔고 시중에서 유동성을 끌고 온다면 이 장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이 한 목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처음에는 시진핑 코에서만 쌍코피가 흘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 코에서도 쌍코피가 터지더라. 왜? 워낙 때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 문제는요. 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끝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전쟁이 끝나갈 수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꼭 한번 보십시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 제격의 10월 4일인가 10월 초였습니다. 10월 초에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문, 이걸 우리가 트럼프 독트리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콜드워 2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무역 적자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나서는 것은 사실은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생리적으로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2024년까지 중국이 무역 적자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뭐 1조 달러의 뭐 수입을 뭐 늘어나가겠다.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2024년도까지 말고 2년 내에 그렇게 해라. 여러분들 왜 2년 내라고 하신지는 아시겠죠? 사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소위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가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잉크하고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그냥 찍어내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다른 나라가 보는 것이지 미국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기축통화는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왜 자꾸만 왜 안 보이고 그럽니까? 왜 IMF가 터졌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물건을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 대표적으로 석유겠죠. 석유를 사와야 된다. 근데 거기 가서 석유 달라고 할 때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서 살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바로 달러를 내야 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는 달러는 전 세계에 골고루 뿌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만약에 무역 흑자를 본다?
그리고 무역 적자를 안 보고 만약에 정말 무역 적자가 뭐 중국이 2024년까지 제로를 만든다? 제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결국 위기에 터지게 되겠죠. 달러는 미국밖에 없고 오히려 만약에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본다면 세상에 퍼져있는 달러가 모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다른 나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 그 나라는 소위 made in이 아니라 made for. 다시 말씀해서 made in 차이나가 중국 위안화가 소위 기축통화가 되게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게 세계 굴뚝이면은 이거는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중국은 전 세계 공장에서 이제는 소비국가로 점점점 변신하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돈은 세상에 뿌려져야 되고 그 나라는 무역 적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 세계에 뿌려졌던 기축통화가 정말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판다. 근데 내가 물건을 팔면서 달러를 받는데 달러가 보니까 너무나 흔해. 그리고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물건 팔 때 달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거 달라고 할 겁니다. 금돌이 갖고 오셔, 은돌이 갖고 오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 전 세계 골고루 뿌려지되 그 가격, 그 기축통화의 가치는 굉장히 어느 정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별별별 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바로 그런 거죠. 왜? 위기가 터지면 항상 강세를 보는 것이 달러니까요. 그러니까 달러는 전 세계에 뿌려져야 된다는 이런 첫 번째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역할하고 있는 이 미국은 전 세계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다만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야 되니까 또 가끔가다 이렇게 위기도 터지고 모두 한 번씩 터질 때 또 금리를 올리면 또 달러도 강성한성을 보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대 그 가치가 굉장히 강해라. 이건 사실 서로 모순이잖아요. 이게 귀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필리핀의 딜레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요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TV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는 CNN에도 안 나오고 팍스에도 안 나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미국 어떻다 얘기를 하거든요.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장이 급락할 때 여러분 이거 N파동 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 하나 사실 저는 아까 시장이 왜 올라갑니까 할 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하나만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요. 각자 나름대로 전문가들은 자기 주장을 무조건 세게 밀 겁니다. 이거는 제롬 파웰이 금융정책을 바꿔서 올라가요 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환율 때문이에요. 최근에 위안화 환율을 보세요. 달러 환율을 보세요. 그다음에 또 요새 최근에 뭐 브렉시트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유로 FX를 보세요. 그래서 환율에다가 그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경기 나쁘지 않아. 작년에 오히려 너무 좋았던 거야. 작년에 4.2%, 3.4%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올해 2%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작년 이상했던 것이지 올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어? 저는요. 복합 요인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주가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경기만 갖고 올라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금융만 갖고 올라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두 개는 보세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세수의 물은 차가운 물이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서 찬물을 작용할 때 금리는 계속 내립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건 더물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양이 어느 쪽이 더 많았느냐 상대 강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환율도 그중에 하나고 심리도 그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얘가 왜 빠졌니라는 이유와 지금 왜 올라가니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다음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빠졌니 왜 올라갔니 사실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처럼 주가가 빠지기 전에 조심합시오라고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이번처럼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 이 장은 N파동이니까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
지금 주가 올라가는 원인은 아까도 했지만 그렇게 크게 한 3가지 요인으로 종합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M파동은 어떻게 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아침에 지금 8시인데요. 아마 저희 수강생은 어제 저녁에도 아마 제가 방송하는 TV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요. 아침에도 지금 TV를 틀으면서 이 방송 보면서 또 한 번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있을 겁니다. 왜요? 사실 냉정하게 보시면요. 시장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시장이 내려가는 작년처럼 내려가는 데서 누가 돈을 벌었겠습니까? 구자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장이 내려간다는 걸 알고 인버스를 투자했던 사람, ETF죠. 그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는 달에는 매매 안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10월 달에 주식이 거의 제로, 현금이 거의 100%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투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1월 달 저희 아주 공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나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지금부터 미국 주가를 보면서 도대체 M파동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 번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M파동 다음에 이 다음 파동은 L파동이거나 이젠 여러분들 M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L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순위 그럼 M 다음에 L은 더 큰 파동인가요? That's right. Exactly. 그렇습니다. 더 큰 파동입니다. 이 다음 파동은 L파동이거나 소위 옐런 파동으로 이끌어지는 그 파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M파동에 갈 때까지 가볼 때 어떻게 갈 때까지 가보는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상이 그러면 계속 쭉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도 주가는 지그재그로 빠지듯이 올라갈 때도 지그재그로 갑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공을 상대방 골대까지 몰고 가는 거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공을 몰고 갈 때 골대까지 이렇게 몰고 가는 축구 선수 없을 겁니다. 갈 수도 없고요. 다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을 주식 용어로 보면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M파동은 어떻게 지그재그 움직이는지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역시 여러분과 함께 12시까지 모바일에도 올려놓고 또 오늘 마침 제가 무료 공개 강의가 있네요. 코엑스에서 4시 정도부터 있으니까 오셔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골절 한번 가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이 장을 보시면요. 아주 대단한 파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를 자세하게 보이고 싶은데 여기 소위 옐런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길게 뿌려봤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다우의 그래프를 여러분께 뿌려놨습니다. 옐런 파동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의 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만약에 A라고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A라고 표현한다면 여기 위치는 어디랑 비슷한 위치에 있냐면 바로 여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M파동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M파동은요. 여기 이런 말씀드렸죠. 얘는 위로 올라갈 때 기본적인 목표치는 제가 누차 240이 기본적인 목표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얘가 오늘 올라가면서 거의 240선 안에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으시겠죠? 얘가 240이 얘가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를 이게 올라가는 파동 여기 딱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를 딱 찍자마자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240이 여기가 목표치면 요거보다 약간 언더에서 올라갔다가 꺾이든지 아니 여기를 조금 여기처럼 여기는 좀 돌파했죠. 여기 좀 돌파했습니다. 여기를 좀 더 돌파해서 꺾이든지 이런 패턴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오늘 타이틀이 M파동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면요. 예측과 이 장이 내려가면 올라갈 거야. 이게 예측은요. 다분히 주가 지도라는 거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먼 길 떠날 때 맵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죠. 소장님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는데 주가 지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요 근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추산 제가 여기 한국경제TV에 나와서 아마 여기도 오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굉장히 장이 어렸을 때 이때 인천 상륙작전 두 번째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에서 긍정적으로 피력했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장을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독특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속칭 갈매기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미국 투자하세요. 저는 저희 수강생하고 미국을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거죠. 요번에 얘가 급락을 줬을 때 이거 N파동 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미국 투자하세요, 미국 투자하세요 그랬습니다. 지금 저를 아침에 카이에서 우리 지금 직원들도 와 있는데요. 전 직원 공부 차원에서도 한 명은 미국에 ETF를 시키고 한 명은 미국에 주식을 시킵니다. 이거 내려갈 때 아마존이 뭐니 여기서 저는 속칭 매수해서 긁어갔습니다. 왜요? 주가주를 알기 때문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주가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는 N파동은요. 기본적인 목표 라인은 바로 240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주체에서 성공하려면 예측과 엔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까지 가보자는 이 뜻은 뭐냐면 얘가 기본적인 전망은 240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S파동이나 아니면 N파동이나 아니면 L파동 이거는 이후에서부터 주가가 꺾어지는 순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장이 이제 여기를 완전하게 역사적인 다시 바닥으로 만들어주고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면 이 장은 다른 파동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때 첫 번째 요인이 이 장이 여러분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볼 것이 뭐냐면 얘가 N파동의 기본적인 목표는 어디냐면 240선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얘가 요 근처에 가서 꺾어지는지 아니면 얘가 두 번째 얘가 N파동에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달라졌어.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어. 그리고 미국의 금융정책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고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가버리냐면 여기 직전 고점대라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직전 고점대 라인까지 가느냐 이건 사실 모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지. 다만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빠진 상태에서 하락 파동 속에서 움직인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꺾어져 내려갈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N파동에서 다시 상승파동으로 넘어간다면 얘는 여기 직전 고점까지는 갖다 놓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옐런 파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녹색이 아마 화면에 보실 겁니다. 이 녹색을 보시면 이 녹색이 위로 여기 대들 준 다음에 지금처럼 대들 줬다가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내려갔다가 또 하나의 바닥점을 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대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누차 제가 그런 얘기하죠. 얘가 여기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도 그런 얘기하죠. 얘는 흔들어도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항상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썼던 거는 뭐냐면 I'm still hungry. 어제도 이 영어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오늘 아침에 올라간 게 저나 저희 수강생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만약에 N파동에서 다음에 오는 것은 분명히 옐런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이건 갈 때까지 가보는 게 바로 대응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한 척의 매라고 하는 S파동에서 아직까지 N파동 아직 이야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이 다음에 얘가 이 장이 올라가다가 L파도로 바뀌게 됐을 때 그 전환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만 얘를 내가 갈 때까지 즐길 때까지 즐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움직일 때 특히 코스피 쪽에는 ETF, 레버리 쪽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레버리지 갖고 있다가 털었다가도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야 다시 조금 더 싸면 다시 레버리지 사. 다시 레버리지만 갖고 이 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체해서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고요? 제일 편한 게 뭘까요? ETF입니다. 그럼 얘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는 뭐냐면 얘가 꺾일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얘가 꺾일 때는요. 종합이 꺾일 때는요. 얘는 기초 분석상 어차피 우리가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이게 여기 닫고서 꺾이든지 이 앞에까지 가서 꺾이든지 생명선 바깥으로 벗어났을 때 즉 이 지수가 미국의 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 지수가 20선 바깥으로 벗어나면 이때는 요번에 N파동이 끝났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또 월이든 뭐든 또 올라가다 조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정받을 때 20선 생명선을 꺾어지지 않는 이상 이 N파동은 갈 때까지 가보는 이런 사이클에 다른 겁니다. 왜요? 지금 작년과 올해는 지금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금융시장의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물론 미국과 중국은 나중에 제가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코에서도 코피 걸리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환율도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요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응의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부터는 세척의 배가 있습니다. 갑니다라는 것이
예측의 영역으로 여러분께 N파동을 여러분께 맞춰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예측의 영역에서 무슨 영역으로 가느냐? 대응형으로 갑니다. 그건 뭐냐?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냐? 갈 때까지 가보자. 그 기준선은 바로 20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의 전략으로 나서시기 바라겠습니다.